안녕하십니까. 꽤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이여 아량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아침 단련을 하려고 집 부근의 공원에 산책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부터 한 쓰레기통이 길에 넘어져 있고 쓰레기가 온통 길에 널려 있더군요. 그 옆에 아마 중국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아침 단련을 하기도 하고 뭐 한담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느 한 사람이 넘어져 있는 쓰레기통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인종의 용광로라고 불리는 뉴욕이고, 더구나 코로나 사태 이후 모두 다 알다시피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다른 이족들이 눈에 비치는 스스로의 형상을 위해서라도 그 넘어진 쓰레기통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옆에 뭐 그냥 사람들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숱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치지 않으니까 좀 저도 뭐 좀 같은 아시안으로서 좀 부끄러운 거 있었죠. 아무튼 나는 그 널린 쓰레기를 주워 담을 도구를 빌리러 오피스 그 공원에 있는 오피스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널려져 있어가지고 혼자서 맨손이나 뭐 발로 쓰레기 담기는 좀 많아가지고서 좀 삽 같은 거 좀 빌리러 갔는데 그 사이에 한 백인 젊은이가 좀 아주 안 좋은 기색으로 넘어진 통을 바로 세우고 뭐 널린 쓰레기를 다 주워 담아서 이 일은 일단 저졌죠. 이때 나의 머리를 스친 생각이, 만약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솔직히 그런 인식면에서 많이 앞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조선족 분들이나 중국 분들이 이런 면에서 이식을 많이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참 많이 보아왔기에 이건 사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부인할 생각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미국에 온 지 요즘 거의 20년 되는 시점에서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러고 집값도 오르고 또 돈도 조금 장만했는 것이 좀 값이 떨어진다는 이런 소문도 있고 해갖고서 집을 장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보러 부주의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저희 새 집을 한국인 커뮤니티에 정하느냐 아니면 중국인 커뮤니티에 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우리에게는 이 두 커뮤니티가 다 익숙했거든요.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새 집을 결국 중국인 커뮤니티에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10여 년, 거의 20년간 새집에서 살면서 한국인, 중국인이 함께하는 아파트에 거주했던 경험 때문이었죠.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대부분 집 앞에 잡동사니들이 놓여있고 위생 상태도 그렇게 좋지 못하며, 더구나 아파트에 출입문에 들어서자마자 우리에겐 좀 생소한, 좀 습관되지 않는 강한 요리 조미료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리고 아무튼 좀 위생적으로는 조금 좀 더 고칠점이 많지 않나. 그렇다고 중국인들 비하하는 건 더구나 아니고 나도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럴 이유가 없죠. 하지만
이런 결점만은 조금 우리는 뭐 깨칠 필요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들에게 아주 뚜렷한 우점이 있다는 것을 우점이 있는데 그들은 그 우점이 뭐냐? 그들은 자신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자기들이 직접적인 관련된 거나 남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편한 사람들이에요. 뉴욕에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아파트 사이 방음이 잘 되지 않아 있으며 낡은 아파트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뉴욕에 특별히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 이 한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이 코리안 타운이나 이런 혹은 또 차이나 타운이나 이런 건 다 거의 다 낡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하다니까 이거 여기 뉴욕에 살아본 사람들은 느낄 것입니다. 기침하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옆집에서. 더군다나 저와 저희 집 식구들은 다 야간에 활동적인 사람이고, 더구나 저는 밤에 그림 그려야 하는데, 캔버스를 그냥 붓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그걸 뭐라나, 칼로, 펠렛 나이프로, 긋고, 캔버스를 긋고 쓸고 하느라면, 옆집이나 아래층의 사람들 시끄럽지가 않을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이 밤중에 조용한데, 아무래도 일은 또, 그림은 또 그림이 해야 하니까, 그냥 쓸고, 시끄럽게 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어찌할 수 없으니까, 저도. 근데 솔직히 거의 중국인 이웃한테 한마디 컴플레인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나라 분들과 이웃으로 살았을 때는 상황이 달랐죠. 약간의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또, 저는 우리 집에서 낸 소리가 아닌 것 가지고 하루 건너 문을 두드리고 항의하는가 하면 또 영어 실력을 자랑하며 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이런 일로 항상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조선족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또 상황 더 했고요. 한 번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앞에 아줌마가 한 분 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한국 같은 미국에 사는 한국 분이고 하니까 우리 좀 인사도 하고 좀 길 건너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한 번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왔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 우리 집에서 한 며칠 좀 놀다가 가면서 그걸 그분이 봤거든요. 근데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 우리 집 아마 키우는 강아지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다시피 이 아파트에서는 강아지가 여기서는 허용하는 지역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키우는 강아지로 착각하고 하셨는지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시끄러워 잠 잘 수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하려는 중이라고 이런 억지 주장을 하세요. 분명 그 강아지는 우리 집에 하루밖에 놀러 온 적이 없는데 결국은 나중에 봐서도 인사조차 하지 않은 앙숙 상태로 된 일이 있습니다. 글쎄 다 이건 그저 내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명지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사람들도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위대한 유산에는 흥부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불생 무록지니요 지불생 무명지초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에는 살아나갈 록이 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만들지 않는단 말이죠. 역시 이 세상 모든 인간은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으며 따라서 자신이 가치를 갖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오직 하고 싶은 말은 이것뿐이에요.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배추 씨앗이 둘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비료가 잘 주어지고 주인이 살뜰한 보살핌이 있는 밭에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척박하고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은 풀밭에 떨어져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밭에서 각종 뭐 이런 김도 메고 뭐 이런 각종 비료와 살충제 등 살뜰한 보살핌을 받은 쪽은 뭐 잎도 싱싱하고 먹음직하게 잘 자랐겠지만, 다른 풀밭에 떨어진 곳은 뭐 비료 있습니까? 그 뭐가 있으며요. 그리고 군데군데 또 살충제도 없다라니까 뭐 군데군데 벌레가 먹고 뭐 볼품없이 자랐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크고 잘 자란 배추보다 작고 왜소한 배추를 선호하는 것이 추세죠. 아시겠지만요. 살초지나 화학비료 같은 것이 노출되지 않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크고 잘생긴 배추가 작고 못생긴 배추를 비운다고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고 말을 말입니다. 한 인간이라면 한 인간도 자신의 우점과 남의 부족점을 비교하여 깔보고 비웃는다면 그것은 그 본인이 열등하기 때문이며 본인이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맞지만 조선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도 인정하다시피 우린 일부 뭐 쓰레기도 뭐 무단 방치하고 이런 점이 좀 그걸로 지적을 많이 받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열등하다가 뭐 이런 걸 절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 우리 나름이 다 다를 뿐이지. 비록 다를 뿐이지.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를 뿐이지 다른 우점이 꼭 있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그래 뭐 댓글에도 험한 욕도 들어오고 하던데, 그러면 이쯤 합시다요. 그리고 지금 나라에 대해서 말할게요. 지금 중국은 서방 세계로부터 전례 없는 비난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한 개 나라를 비난하는데 보편적으로는 뭐 정부를 비난하지 국민을 비난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중국을 비난하는 데는 그런 관계도 적용되지 않는 듯 싶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뭐 위생과 매너를 잘 지키지 않으면 중국의 물건은 뭐 질이 나쁘고, 뭐 매너를 잘 안 지키며 하지만 이런 나쁜 물건이 전 세계 선진국이 대부분 시장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도 제가 미국에 산 지도 20년 미국에 중국 물건이 없는 곳이 없어요. 아시면 내 보기에는 제가 70%라면 아마 서울로 할걸요? 70%라면 아마 70%는 될 것 같아요. 도착하면 그럼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건 물건은 싸고 좋은 것이 중국 물건에 지금 요즘에는. 옛날에는 싸고 나쁘고 다 있지만 사실 중국 물건이 없으면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좀 틀어지면서 지금 미국도 참 힘들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 좀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물건이 없으니까 지금 하고 심지어는 저 중국 비난하는데요. 중국 역사상 가장 험악한 시기라면 당연히 문화대혁명 시기를 그렇게 짓겠죠. 그때가도 이렇게 비난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이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던 뭐 대학제 시기나 문화대혁명 때보다 오히려 미국 다음이 경제 강국으로 일떠선 지금 오히려 비난과 루머에 관행이 된 것이 무엇을 때문일까요? 그건 솔직히 서방 사회에서 중국이 발전하고 그런 걸 두렵고 말하자면 질투가 일종의 한 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또 한국의 일부 네티즌 분들이 이런 비난에 앞장서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뭐 중국은 공 무너질 거라니, 뭐 중국을 뭐 나눠야 돼, 무슨 분열시켜야 한다는지, 중국에는 뭐 관심이 없어 등등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대한 관심과 마음속에 나오는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만약 두 마리 소가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던 토끼가 뭐 강한 편에 서서 이길 것 같으니까 어느 한 소가 이길 것 같으니까 강한 편에 서서 소한테 박수를 치고 약한 소한테 비난을 보낸다면 보기 좋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분별하는 그런 표출이 한국의 이미지를 지극히 속 좁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한테 차별과 혐오를 분출하는데 나의 생각은 같은 맥락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같은 맥락에서 시작된 거라서 보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 조선족들이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분노 표출의 상대가 한 가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생각해야 할 건 단 한 명의 조선족도 한국이 망하기를 원하거나 중국보다 뒤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수이즈은 이융泉相보. 그 뭐냐면 물 한 방울이 은혜를 입었도 그걸 소숨치는 샘물처럼 갚아라, 이런 뜻입니다. 중국에 사실 중국도 사실 명나라 때 특히는 지나간 일이지만 임진왜란 때 적어도 그 한국과 한편에 서서 일본하고 싸운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그렇게 분분별한 말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미지를 깎아낼 필요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제를 바꿔서 이번 한 주간 김치 논란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약 한국이 속넘게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한민족의 것이라고 말하면 거기에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족은 한국말 한 중국인이고 짱깨고 하면서 역시 고유한 우리들이 고유한 음식 문화기도 해요. 김치는 한국 것만이에요. 조선족들도 우리도 먹은 지가 지금 우리 조선족 역사가 1800 중반이니까 19세기 중반이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그럼 그때는 대한민국도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인데요. 근데 그것이 우리 건 아닌가요? 그거 정말 진짜 아이러니한 것이 아닐까요? 김치를 사실상 중국의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민족 신 윤동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엄연히 그는 중국 용족에서 명동에서 태어났고 당연히 중국에서 충청신고가 되었을 것이 틀림없겠죠. 대한민국 수립되기 전에 194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범상으로 따지면 당연히 중국일 것이고, 하지만 민족 독립이지나 활동한 이력을 보면 당연히 한민족 저항신이라고 해야 하는데 굳이 대한민국 국적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한국에서 지금 있고 하니 이 또한 아이러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나요? 오늘은 이상입니다.